야 이 빨라고 놈의 새끼야, 니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전차를 끌고 가서 니놈들의 머리통을 다 날려버리겠어. 역적놈의 새끼들. 처음에 야이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빨라고 놈의 새끼야 가 바로 나오는 레전드급 명대사. 혹시 이 대사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나요? 그 이름도 유명한 제5공화국인데 아마 너무 옛날 드라마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실 것 같기도 한 이 드라마, 당연히 실제 역사인 전두환의 시대 5공화국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인데, 오늘은 그 5공화국에서 빠지면 안 되는, 아니 솔직히 5공화국 그 자체인 정말 레전드급 단체 하나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침묵질의 끝판왕 하나회 편 지금 시작합니다. 1979년 12월 12일 그 상징과도 같은 탱크를 몰고 청와대로 직진해 정권을 잡아버린 전두환,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 이후 곧바로 12.12 사태, 즉 쿠데타를 일으키며 정권을 잡아 레전드급 인생 떡상을 해버린 인물인데요. 그 전두환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단체가 바로 오늘의 주제 하나회였습니다. 이 하나회는 당시 대한민국 육군 내 비밀 조직이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조직이 사조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의 침묵질 단체, 완전히 사적인 모임, 뭐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군대 사조직 하나회는 어떻게 생기게 됐을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선 이제 1951년 육군사관학교에 11기로 전두환이가 갓 입학했을 당시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그 당시 우리 두한이한테는 정말 친했던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 이름이 바로 노태우.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노태우 맞습니다. 그 장래가 엄청난 인물들끼리 붙어있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 말고도 같은 경상도 출신끼리 너무 친했던 거야. 맨날 붙어 다니면서 놀았던 거지. 그래서 여느 대학생들과 똑같이 친목 모임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회는 아니고 하나의 시초라고 불리는 오성회였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왜 이름이 오성회냐면은 이게 좀 웃긴데 지들 5명의 이름 앞에다가 별성자가 들어간 별명을 붙여서 오성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엄청난 이름들인 거지 당시에는 뭐 똑같은 어린애들이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멤버들에게도 각자 별명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 거의 샤이니 소개급 별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성회를 뛰어넘어 용이 될 용성 전두환, 관성 하나는 기가 막혀서 언제나 자기 자리는 항상 지켰던 관성 노태우, 뭐 그리고 여성 김족동, 혜성 최성택, 웅성 박병하, 요렇게까지 아주 중2병이 가득한 별명들로 서로를 불렀다는 거야. 아니 근데 육사 입학까지 해서 저러고 노는데 공부를 잘 했겠냐고? 당연히 공부는 또 겁나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표격이었던 전두환은 육사 입학할 때부터 간신히 예비번호로 붙었다고 할 정도였죠. 그렇게 육사 시절 판판히 놀면서 공부 드럽게도 안 했던 이 친구들은 결국 성적순으로 받는 군번 역시 겁나 낮은 군번을 부여받게 됐는데, 여기서 이 웅성 박병하는 아예 유급까지 당했다고 하죠. 근데 아무리 친목 모임이라지만 이제 유급당한 애를 넣어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박병하가 빠지게 되는데, 그럼 이제 오성이 아니잖아. 근데 또 4명이라고 사성회라고 하기에는 또 그렇고. 그렇게 짱구를 겁나 돌리던 전두환은 다른 육사 11기에서 손영길, 권익현, 정호용 이렇게 3명의 별을 더 데려와서 아예 칠성회로 확장 공사를 해버립니다. 자, 근데 우리 보면은 그냥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친목질 잘하는 인싸 친구들 공부는 안 해도 꼭 이 퍼포먼스 아니면 이 사회생활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이 칠성의 친구들도 이 타이밍 기가 막히게 퍼포먼스를 하나 기획하게 됩니다. 바로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쿠데타가 일어났을 당시 서울대 학생군사교육단 교관으로 근무하던 전두환이 육사 생도들을 모아다가 박정희를 위한 퍼레이드를 진행했던 거죠. 진짜 라인 기가 막히게 빨리 타버린 거지. 실제로 이 사건을 필두로 전두환은 박정희의 눈에 바로 들게 되고 바로 박정희의 비서관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도 이 칠성회의 존재를 알 수밖에 없었고, 박정희는 전두환에게 하나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야야 전두환이, 그 니네 칠성에다가 경상도 출신 육사애들 더 넣고 좀 확장 좀 하자. 그리고 그냥 파벌을 만들어봐. 네 알겠습니다 카카. 요렇게 확장을 명령한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확장된 칠성회의 이름도 바꿔버리는데 바로 태양, 즉 박정희를 위하고 조국을 위하는 하나 같은 마음, 일심회라는 이름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일심회가 여러 개편을 거친 이후에 하나회가 되는데, 그 하나회의 중심에는 당연히 칠성회 때의 기본이었던 육사 11기 영남파벌과 육사 14기 영남파벌이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결정이 그들의 손에서 이루어질 정도였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모임인 거잖아. 이게 진짜 이게 원래는 애들 모임이었는데 이게 개쩔게 떡상 해버린 거지. 그래서 이 하나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고급 조직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하나의 멤버가 다음 멤버들을 골라 한 명씩 가입시키는 방식이었죠. 근데 또 그러면은 너무 사람이 많아질까봐 기수별로 10명 내외라는 기준도 두고 거기다 추가로 뒷조사까지 완벽하게 한 뒤에야 가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물론 그리고 마지막에 전두환의 아이들 11기 친구들 걔네한테 허락까지 받아야 올 수 있었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선출된 사람은 충성을 맹세해야 했는데 그 맹세 조약을 보면은 거의 뭐 진짜 목숨을 걸고 충성을 맹세한다 싶은 느낌이 들었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군인인데 뭐 거의 조직 폭력배 같았던 거지.
근데 또 너무 실세 조직이니까 안 들어갈 수도 없어. 그 맹세가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두한이가 찐한 레드와인을 하나 따라주는데 그걸 딱 마시면 가입이 완료되는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박정희의 가호 아래 하나회는 자신들의 인물들을 하나씩 요직에 꽂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육사 11기 준장 1차 진급자 4명 전원이 하나회였고 2차 진급자 4명 중 2명이 하나회였다고 할 정도이죠. 그러니까 이 1차 2차 장성 진급자 75%가 하나회였다는 거야. 아니 근데 박정희는 그 퍼포먼스 전두환이 그게 좋아서 그냥 얘네 밀어주는 거야? 에이 그건 또 아니지. 그런 단순한 이유는 절대 아니었고 이 국내에 또 쿠데타가 나올까봐 그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서 밀어줬다 이거지. 본인 자체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는데 얼마나 무서울 거야. 똑같이 뒤엎으면 어쩌지? 뭐 이런 고민 끝에 이걸 만드신 거죠. 실제로 박정희가 이 하나회를 얼마나 밀어줬냐면은 당시 전두환의 계급이 고작 중령이었거든요. 근데 이 장성들조차 육성 전두환을 건드리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끝판까지 올라가 본 장서들이 기었다는 거야, 중령한테. 자, 그렇게 박정희의 총애 아래 세력을 키워나가던 하나회는 한 가지 사건으로 레전드급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026 사태. 역설적으로 김재규가 자신들의 태양 박정희를 암살한 그 사건이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 박정희, 차지철, 김재규 이 대한민국에 1, 2, 3등 하던 사람들이 모두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럼 이제 대한민국은 바로 계엄령이 내려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계엄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그때 계엄사령관이었던 사람이 바로 정승화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부터 이 하나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반하나회 인물이었거든. 실제로 이때 정승화 총장은 군부시대를 끝내자라는 의견 쪽에 가까울 정도였으니 뭐 말 다 했죠. 그래서 곧바로 이 정승화 총장은 하나회를 잘라버릴 인사 개편안을 진행시키게 됩니다. 이 인사 개편안이 뭐냐? 이 요직들에 들어앉은 하나회 인물들을 다 그냥 중심에서 내보내버리자 라는 안건이었습니다. 뭐 하나회의 대가리였던 전두환부터 동해 끝으로 보낼 계획이었다는 거 보면은 완전히 뿌리 뽑을 생각이었던 거죠. 자, 근데 이 전두환과 하나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전해 듣게 된 전두환은 듣자마자 바로 저봐 이게 젖되겠는데 야 그냥 이거 우리가 엎어버리자 요렇게 생각을 잡게 되고 작전명 생일집 잔치 즉 정승화 체포 작전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이 뒤로 정말 재미있는 사건들을 지나 결국 전두환은 정승화 총장을 납치하는데 성공하고 이내 국방부와 육군 본부까지 장악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회의 힘으로 12.12 군사 반란에 성공한 전두환은 이내 대통령이 되었고 그 하나회 주요 인물들 역시 핵심 인물들이 되어버리는데요. 뭐 군대 장성은 물론 뭐 대통령 경호실장, 안기부 등등 좀 중요하다 싶은 데는 다 들어가 앉게 된 것이죠. 실제로 군사 정권 하에서 정권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육군 참모총장, 제3야전군 사령관, 수도방위 사령관, 기무사령관, 대통령 경호실장 요 자리들은 정말 100% 진짜 100% 하나회가 독점했습니다. 아예 하나회가 아니라면 진급 자체가 안 됐다는 거야. 진짜 그냥 하나회의 전성시대였던 거지. 자, 그럼 하나회 인물들은 모두 다 행복했냐? 뭐 다들 행복하긴 했을 텐데 이제 서러움이 좀 있었던 인물들이 있었죠. 바로 2인자, 하나회의 영원한 2인자 노태우였습니다. 노태우는 12.12 군사 반란 이후부터 계속 2인자로서 전두환을 보자 했는데 정말 때를 기다리면서 전두환 시다바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때 우리 태우의 신들린 연기에 전두환은 눈물의 감격을 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후계자로 노태우를 지명하기까지 했죠. 자, 근데 이 대통령이 된 노태우는 국민들의 요구를 하는 명분으로 전두환계를 가차없이 숙청하며 전두환의 뒤통수를 제대로 후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전두환계라면 모가지를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돌 정도였죠. 근데 이제 또 막 후리다 보니까 내 임기도 얼마 안 남았잖아. 이러다가 내 정권 끝나버리면 이거나 전두환 친구들한테 이거 뒤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태우는 그래도 마지막엔 친하나회적인 행동을 좀 펼치며 임기를 끝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끝나면은 하나회가 아직도 있고 나라가 아직도 걔네들 손에 있었겠죠. 이 전두환계만 견제하던 노태우는 정작 가장 중요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김대중에 대항할 방법을 생각을 못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태우는 이러한 이유로 그리고 영삼이는 또 영삼이만의 이유로 손을 잡게 되고 결국 김대중을 밀어내고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대통령을 영삼이에게 물려주고 나온 태우는 이후에도 한번 하나회는 끝까지 하나회 아이가 하며 하나회를 계속 운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손잡고 대통령 올라가버린 영삼이가 갑자기 아이스바 난 그렇게는 더럽게는 못하겠다 니네 다 그냥 꺼져라 요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칼첨초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영삼이는 취임 3달 만에 장군 18명으로 옷을 벗겨버리는데 이때 후루루 하고 떨어진 별의 수가 40개가 넘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거기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한이와 태우를 반란죄 및 횡령, 살인죄로 체포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시켜버렸죠. 이 사건을 끝으로 당연히 하나회는 사라지고 지금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삼이 임기 말에 두한이, 태우 모두 특별 사면 되긴 했지만 말이죠.
자, 그럼 앞으로 군대에는 절대 사조직이 없길 바라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진실만을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